영화나 영상을 촬영할 때 그 흔들림이라든지 불안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거나 혹은 짐벌, 스테디캠 같은 장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이런 보조 장비 없이 카메라를 손이나 어깨 위에 올려놓는 핸드헬드 기법을 사용한다면 그 불안함이 더욱더 가중되겠네요. 오늘은 3편의 영화에서 핸드헬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쓰인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페서 S 코너를 맡은 스노리입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본 시리즈의 3편인 본 얼티메이텀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본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이런 핸드헬드 촬영이라든지 빠른 컷 편집을 통한 액션 시퀀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시리즈의 정체성이 굉장히 잘 확립됐고 굉장히 그 색채가 짙은 3편 본 얼티메이텀의 두 장면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물론 전 시리즈 다 좋긴 합니다만 외전격인 4편 본 레거시는 제외하고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 탕헤르에서 본과 대쉬가 결투를 벌이는 그 장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때 이 격정적인 액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대칭을 맞춘다든지 카메라를 고정하는 게 아닌 카메라를 수시로 흔들어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카메라가 인물에게 거의 익스트림 클로즈업인데 싶을 정도로 근접해 있으면서 관객은 더군다나 이 빠른 호흡 때문에 인물들이 느끼고 있을 그런 긴박감과 혼란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 싸움에 본인들도 같이 휘말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몰입감과 긴장감이 더더욱 배가 되는 것이죠. 컷 편집 역시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액션 장면들을 보면 그 빠르게 지나가는 와중에도 배우들이 만든 거는 꼭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 관객 입장에서는 본인도 정말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몰입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눈속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류의 빠른 컷 편집이 한동안 계속 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행이 그나마 좀 잦아들었던 것이 2010년대 들어서 존윅 시리즈가 나타나게 되면서 존윅 시리즈의 연출을 맡았던 체드 스타헬스키 감독과 데이빗 레이츠 감독이 좀 더 활발하게 연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제이슨 본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빠른 호흡보다는 비교적 호흡이 길고 예를 들면은 장전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되게 좀 마치 안무를 보는 듯한 그런 액션 시퀀스로 유행이 많이 바뀌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 본 시리즈가 첫 보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은 이런 유련 액션 시퀀스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하는 그리고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하다못해 그냥 기본적으로 걷는 장면, 걸으면서 통화를 하는 장면에서도 이런 긴장감이 드러나는 게 이 시리즈의 백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 워털루역 시퀀스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 워털루역에서 기자 사이먼 로스를 통해서 제이슨 본은 자신의 과거를 캐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CIA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때 이 씬에서 관점은 총 3가지가 되죠. CIA, 제이슨 본, 사이먼 로스 기자 이렇게 3가지가 되는데요. 이 3시점 다 핸드헬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셋 다 핸드헬드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좀 보여주는 것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이슨 본 먼저 볼까요? 제이슨 본 같은 경우는 핸드헬드로 따라 붙는데 좀 은밀하게 회피를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이미 본인이 기억을 일부 잃었지만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요원으로서 주도 면밀하게 이 상황을 읽고 있죠. 그리고 이 사이먼 로스라는 기자는 폭로를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뒤에 지금 CIA가 붙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CIA 같은 경우는 여기 현장에 배치된 요원들도 있지만 위성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리고 현장 그 통제실에서 보고 있는 요원들까지 어찌 보면 이 셋 중에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으로 묘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정보의 불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CIA가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체적으로 정보를 보고 읽는 자는 제이슨 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갖는 의미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정보를 보는 것보다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본 시리즈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시리즈의 여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본 레거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본 3부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본 시리즈를 그래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으니까 데이먼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더 제쳐두고 새로운 좀 스피노프로 시리즈를 꾸려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레미 레너를 주연으로 본 레거시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맷 데이먼과 2, 3편을 맡았던 폴 그린그레스가 다시 복귀해서 2016년도에 제이슨 본이라는 작품을 내었고요. 그때 스피노프로 나왔던 본 레거시와도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는 딱 잘라서 연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시작은 폴 그린그레스 감독이 아니라 1편 연출을 맡은 더그 라이먼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전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 또 아메리칸 메이드 이런 작품으로 유명하신 감독님이죠. 물론 이 더그 라이먼 감독이 맡았던 본 아이덴티티도 굉장한 수작입니다. 하지만 이 2편과 3편을 맡았던 그리고 5편까지 맡았던 폴 그린그레스 감독의
작품이 좀 더 이 시리즈의 정체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그리고 더욱더 흥행하게 되면서 이 시리즈는 더그 라이먼의 본 시리즈가 아닌 폴 그린그래스 감독의 본 시리즈다 라고 불리곤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이었던 2016년도에 제이슨 본으로 다시 복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때 5편의 이름을 제이슨 본으로 내걸면서 저는 더 이상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유니버셜에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맷 데이먼과 유니버셜이 본 시리즈를 한 편 더 하고 싶어 한다 라는 기사가 떴고요. 굉장히 유력하게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로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리고 최근 콘클라베를 굉장히 성공리에 연출한 에드워드 버거 감독이 미래의 본 시리즈의 감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본 3부작은 넘지 못하더라도 본 레거시나 제이슨 본보다는 더 재밌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작품은 왕가희 감독의 중경사님 가져와봤습니다. 왕가희 감독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핸드헬드가 시그니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작품에, 사실상 본인의 모든 작품에 핸드헬드가 꼭 나왔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의 정체성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홍콩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꼭 영화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났던 사례가 이 중경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금성무와 임청아가 출연한 중경사님 일부의 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시작 부분에 나레이션을 좀 읊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매일매일 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지만 아마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 언젠가는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라는 이 금성무 경찰 223의 오프닝 내레이션으로 이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어찌 보면 이 대사와 좀 이어지기도 하죠.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 223번 경찰이 범죄자 인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시장을 가로지릅니다. 그때 굉장히 슬로우 셔터로 이 장면이 표현이 돼요. 핸드헬드와 동시에 굉장히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화면이 흔들립니다. 마치 사진으로 치면 장노출이라든지 패닝샷 같은 사진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근데 이때 최대한 또 금성무에게는 초점이 좀 선명하게 잡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핸드헬드 카메라가 동시에 이 도심 속에서 고립된 사람의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이 장노출 덕분에 더 그렇죠. 슬로우 셔터 덕분에 관객들은 여기서 현실과 좀 분리된 듯한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223번 경찰이 느끼고 있을 고립감을 함께 동기화해서 느끼게 하죠. 마치 이건 모두가 움직이지만 나만 가만히 있는 듯한 그런 고독 같기도 합니다. 주변부는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 나레이션과 이어지기도 하고 이 이후 장면과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보면은 이 사람이 범죄자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한 상인과 부딪힙니다. 근데 그 상인이 금발 마네킹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곧 나중에 그 금발의 여성 임청아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간의 이스터에그식으로 암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이 왕가희 감독의 근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이 아쉬운 게, 물론 90년대 이미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 2013년도 일대종사 이후로는 현재 영화 작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교적 최근 2023년에 건화라는 드라마에 연출을 했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서비스되지는 않아서 60년대에서 90년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것 말고는 저도 아직 별 정보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 차기작을 저도 좀 열렬히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최근에 어느 작품이 될진 모르지만 차기작을 곧 만들 것이다 라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프랑스 패션 브랜드인 생로랑에서 영화 스튜디오를 직접 열기로 하고, 이 생로랑의 첫 영화로 왕가희 감독이 연출을 하는 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뜬 것인데요. 과연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지금 많은 것이 변한 이 시점에도 왕가희 감독이 홍콩을 배경으로 쓸 것인지 궁금해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내심 양조위와 다시 좀 찍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네요. 세 번째 작품입니다. 자, 줄리언 슈나벨 감독의 고흐, 영원의 문에서 라는 작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고흐의 실제 유작인 영원의 문, 영원의 문에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고요. 당시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가 실제로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그린 그림인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제목에서도,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혹은 그의 내면 세계를 그리는 데 좀 더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영화는 그러면 어떻게 핸드헬드가 쓰였을까요? 사실상 모든 구간에 핸드헬드가 쓰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특유의 흔들림이 더욱더 극대화가 되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핸드헬드로 찍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 고흐가 가졌을 혼란이라든지 그런 불안감을 보여주기에 이 핸드헬드만한 선택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체 핸드헬드다라고 말은 했는데 딱 한 장면은 핸드헬드가 아닙니다. 바로 영화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고흐의 장례식 장면인데요.
이때만 카메라가 픽스가 되면서 어찌 보면은 이 고우라는 인물이 영혼의 문으로 당도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핸드헬드 외에도 이 영화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우의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 또 어떤 방식을 사용했느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로우 앵글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완전히 초광각 렌즈를 쓰는데, 보통 초광각 렌즈를 통해 인물과 풍경을 담을 때 아무래도 좀 예뻐 보여야 되니까 인물을 그런 구석에 배치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렌즈의 왜곡이 극대화돼서 인물이 굉장히 오이처럼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좀 가감없이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더치 앵글이라고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일부러 좀 꺾어서 찍을 때 이 더치 앵글이란 말을 쓰는데, 더치 앵글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혹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통해서 다중 노출처럼 보이는 장면들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영화가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진도 좀 재밌어요. 우선 주인공인 이 빈센트 반 고 같은 경우는 윌렘 데포가 맡았는데 실제로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한 캐스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누군가는 깬다면 깨는 캐스팅인데 좀 재밌게도 느껴지는 게 여기서 고갱도 나오는데, 고갱은 오스카 아이삭이 맡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고갱이 고흐보다 5살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오스카 아이삭은 약간 조카뻘입니다. 윌렘 데포와 나이 차이를 따지자면. 그래서 오히려 좀 상반되는 지점이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신부 역할로 나오는 매즈 미켈슨이라든지 혹은 이 의사 주치의 폴 가시에로 나오는 마티우 아말릭을 보는 것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새 작품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 이제는 막 그렇게 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기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게 삼각대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흔들리게 찍는다든지 혹은 피사체는 선명한데 주변부는 흔들리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약간의 트릭을 주기도 하죠. 영화 역시 좀 짐벌이 발달하고 그런 스테디킹이 발달하고 카메라 내장되어 있는 그런 손떨림 방지 시스템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카메라를 흔들면서 캐릭터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일들은 앞으로도 비일비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